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승패예요. 야, 이 사람 너무 괜찮다. 갖고 싶다. 내가 동업자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10개 종목이 있으면 그중에 킬러 종목이 하나 나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10배 되고 20배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엔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시자 존니 부자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존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투자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돈, 그다음 노후 준비, 경제 독립 여러 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좀 뭐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참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먼저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그 경제는 이제 한 3년, 4년, 5년을 돌이켜 보면 한 번도 걱정 안 한 적 없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한 5년 전에는 가장 걱정했던 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죠. 그 제로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심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관계가 좀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를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걱정이죠. 그죠? 미국의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 트럼프.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없을 때가 없어요. 또 그렇죠. 예측되니까. 근데 그게 단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지죠. 2025년은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그 분기가 될 거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5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나는 꾸준하게 노후 준비를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변화가 없는 월급의 거군요. 10%에서 15%는 무조건 주식형 펀드나 ETF나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만 투자할 거냐 한국에만 투자할 거냐 저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국이 망한 것처럼 그렇죠. 망한 것처럼 한국 주식은 안 한다 그러고 물론 이제 그 좀 개혁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요새 얘기하는 상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펀더멘털한 거.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개혁하기는 되게 좋아요.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뭐 법을 만들고 하냐. 근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요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그 지배구조에 아주 획기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주가에 반영이 됐거든요. 일본도 변하는구나. 그게 30년 동안 내려왔던 거가 일거에 다 해소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일본의 한 20년 전을 보는 것 같아요. 20년 전.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한국은 일본하고 좀 다르긴 한데 버블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은 버블이었고. 그래서 한국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싸고. 지금 현재. 네,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게 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을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상법을 고친다든가 또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퇴직연금이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게 한 400조, 500조가 되거든요. 또 연금저축도 한 100조, 한 이것저것 하면 한 1000조가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그 1000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한국 주식의 그 미래를 점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금이 나오는 발판을 마련하죠. 한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속세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네.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이제 좋았다 보니까 올랐으니까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이 뭐 올해 특히 더 많이 나타났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내보다는 미국이 무조건 좋다 이거는 또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좀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직도 그 주식 투자를 그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이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그러면 한국 쪽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맞추는 거 앞으로 미국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런 그 생각을 하기죠. 저 같으면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미국 주식이 그러면 그 퍼가 어떻게 되는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거에 그런 어떤 생각이 없이 앞으로 무조건 나는 미국만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돈은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앞으로 미국이 나는 한국은 너무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한국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 봤어. 아니 지금 다 손해 보죠. 네.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손해 봤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잉 찬스죠. 그 남들이 다 그냥 지긋지긋하고 할 때가 항상 제일 좋을 때예요. 오히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주식의 그런 상승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AI 시장 같은 또 엔비디아나 이런 특정 주식들이 많이 좀 그런 견인을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AI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또 뭐 버블이다 이런 또 논란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하시면 그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그 좋을 거라고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미국이 그 손해를 막 1년에 뭐 몇 조씩 손해를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막 엄청났어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구글이 나오고 인터넷을 통한 엄청난 기업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은 잘 되겠지만 모든 그 기업이 그 AI를 한다고 해서 다 엄청나게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점을 하니까 하지만 뭐 독점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잘 될 가능성은 크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될 거라고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가격이 너무 비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너무 싸다 그러면 꼭 AI만 투자할 필요 없죠. 근데 사람들은 AI다 그러면 전부 거기다 투자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외된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기업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업한 거잖아요. 동업하는 게 꼭 AI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뭐 현재 유행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것에 너무 좀 매도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유행한다는 얘기는 이미 버블일 가능성이 커요. 그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조금 바라볼 필요도 그렇죠. 있는 거. 네.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네.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그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한국이 그 모든 네거티브한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것 또 뭐 성장률도 떨어진다 그러지 뭐 매일 걱정이잖아요. 수출이 뭐 안 된다 뭐 이럴 때가 되게 좋을 때예요. 오히려. 네. 예. 왜냐면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국내 주식 외면 현상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요, 그냥 뭐 코스피 200 사도 좋고요. ETF. 굳이 내가 그 종목 고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좌를 통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만난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금저축펀드부터 가입해야 되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세금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 그쵸. 예.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되게 급해요. 이거 10배 벌, 그러니까 뭐 그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것 같은 건데 그거는 1,000만 원 벌어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경제 독립, 노후 준비를 위한 건데 그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수익 게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이제 노후 준비보다는 말씀하신 당장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연금저축에서 뭐 ETF를 투자하는 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받게 되니까 그렇죠. 예. 좀 너무 멀게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예. 왜냐면 가격을 맞추는 건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막 천재 같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 됐어요. 와, 역시 나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식 투자 하십니까? 네. 아, 그럼 다 한대요. 근데 다 나한테 내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해요. 아, 나 20% 마이너스예요.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게 그러니까 주식하면은 이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학원에 가서 국영수 점수 따지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노후 준비가 예를 들어 내가 55세, 60세가 됐을 때 내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 픽처를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게 되게 좀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죠. 아직 주시장은 나는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월급이 10% 뭐 20%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게 좋아요. 여행 가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소비보다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요. 예. 뭐 국내 주식하면 뭐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뭐 5만전자, 뭐 9만전자, 10만전자 이런 이제 명칭이 붙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이게 되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글쎄요,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데 저는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은 아직도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그다음에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거기서 강자고. 근데 이제 그 요새 뭐 HBM이니 뭐 거기에 너무 소홀히 했다.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문화예요. 기업 문화.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들도 이제 기업 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런 모델은 이제 경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탑다운 문화, 위에서 시키면 내려가는 문화는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플랫해야 되고, 기업의 어떤 네, 문제네요.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고, 의견이 서로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이 그 레이어죠. 그러니까 그 명령 체계가 한국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뭐 부장 뭐 위로 이사 계속, 예 보고 체계가 그런 되죠. 거 갖고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미국처럼 네. 플랫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은 그 새로 들어온 직원도 언제든지 자기 말을 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절실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핵심 문제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그게 많은 문제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아니 나 회사 잘 되고 한 거 상관없어. 나는 월급만 받아가면 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서로 냉소적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식이 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여태까지는 일사불란해서 성공했죠. 여기까지는 잘 됐지만 앞으로는 경쟁자들이 너무 세요. 그 TSMC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인재들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요새는 뭐 나는 뭐 삼성전자에만 뼈를 묻을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또 문화도 괜찮으면 훨씬 더 자유로운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안 옮길 이유가 없죠. 그게 가장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금리의 문제와 환율의 문제 때문에 또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금리와 또 환율의 문제를 봤을 내 때 포트폴리오하고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그걸 없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일 또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는 매크로한 거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뭐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이 다 틀릴 수가 있지만 나는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 회사를 팔고 또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 시에 다 사고 그건 잠을 못 자죠. 그죠? 걱정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코스피 200을 꾸준히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ETF가 있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모은다든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죠. 근데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달러를 사라.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출 기업으로 바꿔라. 그거는 대부분 저도 펀드 매니저 오래 했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승패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종목이 있으면 그중에 킬러 종목이 하나 나와요. 내가 정말로 이 회사의 컨빅션을 갖고 야, 이 회사 너무 괜찮다. 갖고 싶다. 내가 동업자 되고 싶다. 그런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10배 되고 20배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너무 금리와 환율에 고려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옛날 말이 내가 다닐 때도 미국에서 그 투자 회사 다닐 때도 우리 펀드 매니저끼리 농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운용사마다 다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매크로 뭐 금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다. 근데 반대로 하면 우리 돈 번다 그래요. 경제학자의 반대로 하면. 네, 그렇죠.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에 빠지죠. 그건 내가 컨트롤 못 해요. 근데 주식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줄이자 이러는 건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간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걱정할 필요 없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을 분석하는 거. 너무 재밌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사람인지.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주나 아니면 뭐 전기차,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이슈죠.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뭐 여러 가지 뭐 미군 돈을 내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요. 더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뭐 반도체나 우리나라 좀 주 종목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은 이 한국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줄 거 있지만 받을 게 뭔가 동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규제를 하면 망할 것처럼. 그러면 야 미국이 어떻게든 미국이 대국인데 말 안 들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각화를 할 건가, 수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뭐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낫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 매크로하게 트럼프가 막 뭐 관세를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매크로하게 뭐 반도체주가 빠질 거야, 뭐 전기차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그렇다고 내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그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압박했죠. 그래서 그 환율을 계속 절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잘못된 거는 그 당시는 환율이 계속 그 불리하게 되니까 수출을 못하게 됐지만 그때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역할을 갖고 왔어요. 계속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서바이브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했죠, 일본 기업들이. 근데 일본이 잘못한 거는 그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이제 이렇게 막 외부에서 압력이 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됐던 뭐가 됐건 기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게 되면 회사는 훨씬 더 스트롱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되게 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막 막 돈도 함부로 쓰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IMF 때도 그랬죠.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향상시킨다든가 국가 면에서도 그런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또 투자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이제 뭐 직접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ETF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많이 높고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데 ETF도 뭐 여러 분야가 있고 섹터가 있잖아요. 좀 그 중에서도 좀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그런 분야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사람마다 틀리죠.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 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당을 더 뭐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느 게 좋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ETF를 사든 상관없이 비중이 중요해요. 주식 비중이 얼마냐. 비중이. 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얼마큼 돼야 될 거냐. 그걸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ETF를 살까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누가 좋다 그러면 이 ETF 사고 또 누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이가 50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 60%는 주식 비중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리츠 부동산 펀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죠. 젊을수록 좀 주식 비중이 더 커져야 당연하죠. 20대 30대면은 100% 있어야죠. 100%.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금저축에서 이제 ETF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이게 그 내가 이제 월급에서 뭐 사용해야 될 돈이 있고 뭐 저축해야 될 돈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연금저축에 넣어야 될 돈 이렇게 비중을 좀 나눌 텐데 어떤 게 좀 적정한 비중이라고 보면 되나요? 내가 20대다 그러면 월급의 10%만 해도 돼요.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 20%, 20에서 25%. 40대다. 심각하죠. 그러면 40%가 해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왜냐하면 저게 복리의 마법을 이용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거는 빨리 시작하면 적게 넣어도 이제 크게 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20대면은 월급의 10%면 더 충분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60대는 안타깝게도 거의 70%를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넣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노후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요즘에 워낙 관심이 높은데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계시고 또 안 그런 분도 계신데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넣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코인에 어느 정도 내 자산에 익스포저가 있어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글쎄요 5% 미만 네, 그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는. 네.